차은희의 클라우드 클리닉 AWS 테크 에반젤리스트인 윤석찬님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AWS 클라우드 클리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지난 2주간에 있었던 AWS의 새로운 소식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요. 아무래도 공개 방송이다 보니까 궁금하신 점들 질문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창에 이제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주 동안에 제가 그냥 놓은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업데이트를 했었어요. 아직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AWS에서 어떻게 입사하게 됐는지 그 입사 인터뷰 과정을 녹음을 해가지고 올렸고요. 아마존에서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문화 중에 글쓰기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글쓰기 문화를 어떻게 아마존이 잘 유지 관리하고 또 효율적인 정보 공유를 하는지를 소개해드리는 시간하고, 저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라고 하는데, 그 IC 트랙,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매니저로 빠지지 않고도 자기의 개발 경력을 어떻게 이어가는지 소개해주는 에피소드도 제가 올렸거든요. 한번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존의 그 기술 문화를 좀 잘 보여줄 수 있는 운영 탁월성, 오퍼레이셔널 엑셀런시라고 부르는데요. AWS도 마찬가지지만 전자상거래 서비스인 아마존닷컴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주 높은 수준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 아마존의 기술 문화, 그리고 도구, 프로세스를 설명해주는 에피소드도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올린 건데요. AWS에는 AWS 전문가 그룹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180명 정도 되는 그룹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컨테이너 히로, 머신 히로, 서블리스 히로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AWS 영웅, 히로를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 한국에서도 6분이 계시거든요. 최근에 히로로 선정되시고, 또 개발 경력도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한 5년에서 10년 언더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어떻게 클라우드 기반에서 개발을 했는지를 그다음 방식의 인터뷰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올린 것은 데브옵스 아티스트 송주영님, AWS 컨테이너 히로로 선정되신 송주영님과의 인터뷰 들어보시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서버리스 히로이신 이상현님, 실용주의 데이터 과학자, 머신러닝 히로인 소성우님도 인터뷰에서 올릴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AWS 주간 새 소식 간단하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차은희의 클라우드 클리닉을 듣고 계십니다. AWS에서는 매일매일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비스가 170여 개가 넘다 보니까 서비스 하나가 이제 뭐 피처 출시를 해도 170개가 되는 거죠.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피처는 AWS의 새로운 소식, AWS What's New라는 페이지를 통해서 보여드리게 됩니다. 저희가 한 2, 3일 간격으로 이제 영문으로 페이지에서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나오거든요. 보시면 이제 하루에 대략 한 5개에서 6개 정도 의 이제 기능이 이제 출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3월 5일 이후에 출시된 걸 좀 살펴봐야 될 텐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먼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3월 6일자로 출시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AWS 콘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안드로이드 버전 출시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이제 AWS 콘솔 PC로 이제 접근을 하실 텐데 모바일로 접근해 보신 적 있어요? AWS 콘솔 모바일 앱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어요. iOS용 앱이 있고요. 원래 기존에 있었고, 이번에 그 안드로이드, 한국에서는 안드로이드 많이 쓰시니까 안드로이드용 콘솔 앱을 이제 출시를 했어요. 아주 간단한 기능들 같은 경우에는 콘솔 앱을 통해서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참고해서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월 10일 날 출시된 기능인데요. 쿠버네티스 관리 서비스인 EKS의 버전 1.15 버전을 이제 출시를 해서 지원을 했다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1.12 버전이 이게 사용 중단이 5월 11일, 1.12 버전은 이제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다. 새로 1.12 이제 클러스는 이제 생성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쿠버네티스 버전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최신 버전이 1.17 버전 정도 됩니다. 최근에 이제 릴리스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오픈 소스 버전의 쿠버네티스보다는 EKS가 아무래도 업스트림을 따라가는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좀 더 안정된 버전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1.15 버전이 이제 실제 출시된 거는 작년 한 중반 아마 5월인가 4월인가 5월쯤 될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1년이나 늦게 지원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서비스 운영하다 보시면 안정된 버전을 서포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버전 업그레이드를 막 한다고 해가지고 좋은 건 아니고요. 예, 특히 이제 오픈 소스는 안정된 버전들을 프로덕션 환경에 쓰는 것이 그냥 중요하고 최대한 안정성과 보안성과 이런 거를 확보해가지고 클러스에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1.15 버전 새로 출시됐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같은 날 3월 10일 날 재밌게도 저희가 컨테이너를 위해서 별도로 설계된 리눅스 기반 OS인 버틀라켓이라는 것을 출시했어요. 컨테이너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존 OS 위에 올라가다 보니까 밑에 그 컨테이너용 OS는 약간 경량 OS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 컨테이너용 경량 OS들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존에서도 그 컨테이너용 경량 OS를 만들었고 EC2에서 만약 컨테이너 클러스터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버틀라켓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그 위에 컨테이너 워크로드를 올리면 컴퓨팅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에 이제 장점이 있겠죠. 먼저는 이제 EKS용으로 먼저 만들었고 이제 아마 ECS용으로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오픈소스 페이지를 가보시면 버틀라켓 OS를 출시를 했고요. 그 버틀라켓 AMI, 아마존 머신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 머신 이미지를 통해 만들고 그 위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팟들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또 이제 일라스트서치도 7.4 버전 새로 업그레이드를 했거든요. 기존에 일라스트서치 쓰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한국에서도 일라스트서치 서비스 쓰시는 분들 새로운 그 버전 업그레이드 기다리시는 분들 많았는데 이제 7.4 버전 출시되었고요. 3월 17일 날 이제 서울 리전에 출시된 것 중에 아마존 엘라스틱 캐시 글로벌 데이터 스토어 포 레디스라는 기능이 출시가 됐거든요. 엘라스틱 캐시는 기존에 이제 레디스하고 memcacD를 지원해주는 메모리 기반 캐시 솔루션이잖아요. 그래서 뭐 핫 아이템들 같은 경우 DB에 넣기는 좀 애매하지만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 아이템들을 레디스에 넣어가지고 빨리빨리 업데이트를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뭐 서비스인데요. 기존의 레디스 같은 경우는 레디스 클러스터가 이제 리전 단위로 만들고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요즘 이제 그 AWS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의 특징들이 뭐냐면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을 리전 말고 크로스 리전, 다른 리전에도 복제 버전을 만들거나 원할 때마다 그것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가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일러스트 캐시 레디스 버전을 다른 리전에다가 이렇게 복제를 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글로벌 데이터 스토어를 만들고 난 다음에 다른 리전에 이걸 추가를 해가지고 그 두 개 리전에 원할 때마다 데이터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레이턴시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애플리케이션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백업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클러스터가 이슈가 생겼을 때 프라이머리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되게 이제 리전 간 이런 데이터 스토어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고 하는 거는 약간 복제 용도로 어떤 장애가 나왔을 때 리전과 페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용도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러스트 캐시 같은 경우도 보면은 레디스를 만들고 여기에 필요한 글로벌 데이터 스토어를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도쿄 리전을 보조로 서울 리전을 메인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고 원하면 이제 리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서울하고 도쿄를 만들었으니까 싱가포르나 시드니에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비슷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RDS의 오로라에 있는 글로벌 데이터베이스 기능이거든요. 이 글로벌 데이터베이스 기능도 기존에 이제 서울 리전에 있다고 하면 이 데이터베이스의 리드, 라이트 버전을 다른 리전, 가까운 도쿄 리전 같은 데로 만들 수 있거든요. 지금 리전 프라이머리는 현재 서울 리전에 있죠. 근데 여기에 이제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를 보조 리전인 도쿄에다가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혹시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마스터가 바뀌었다 그러면은 리드 리플카가 이제 마스터가 성격이 되고 원할 때 이제 다른 리전으로도 데이터베이스 이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작업에 리전 추가 이렇게 하면 원하는 리전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오로라 DB를 이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글로벌 데이터베이스 하실 때 조금 유의하실 사항은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는 R 버전, 조금 성능이 높은 인스턴스 타입만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만드실 때 조금 돈이 조금 나갈 수 있으니까 좀 유의하셔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은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 비슷한 거가 또 다이나모DB에도 있어요. 다이나모DB에도 저희가 글로벌 테이블이라고 해서 테이블을 이제 리전과 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 테이블 보시면은
글로벌 테이블이라는 기능이 있고요. 그 글로벌 테이블은 기본적으로 DB 스트리밍이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크로스 리저널로 리플리케이션 하기 때문에 스트리밍이 활성화돼야 되거든요. 활성화만 하면은 바로 리전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리전을 원하는 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 리전에 테이블이 있으니까 도쿄 리전에다가 이렇게 복제본 생성을 하면 테이블이 도쿄 리전하고 서울 리전 나눠서 이렇게 리플리케이션을 바로 하게 됩니다. 굉장히 꿀팁 중에 하나가 용량에 온디맨드 기능이 있다라는 거. 네. 대부분은 리드 캐패시티랑 라이트 캐패시티를 이렇게 정해야 되고 또는 오토 스케일링 기능이 있어갖고 읽기 쓰기 용량의 뭐 퍼센테이지를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자동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은 그냥 다 잊어버리고 온디맨드로 바꿔놓으면은 딱 사용한 양만큼만 리드 라이트 캐패시티가 정해지고 이게 이제 움직인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3월 13일 날 나온 기능인데요.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 HTTP API가 정식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는 기존에는 이제 REST API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HTTP API가 지난 리인벤트 때 프리뷰로 나왔고요. 이게 뭐가 차이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 API 생성을 이제 눌러보시면 기존에는 이제 API들이 다 REST API로 이제 만들어져 있었어요. 현재 API 게이트웨이에서 제공해주는 API 유형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에 이제 출시된 HTTP API, 그리고 웹소켓용 API, 요거는 이제 오래전에 출시가 됐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REST API, REST API도 이제 VPC를 지원하는 REST API와 기존의 REST API가 나눠져 있거든요. REST API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설정을 해보시면 좀 복잡해요. 예를 들어서 REST API 하나 보면은 뭔가 콘솔이 복잡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메소드 생성 이렇게 하면 이제 메소드를 막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이제 넣어야 되고 세팅들을 메소드 요청, 뭐 통합 요청, 함수 지정, 통합 응답 패턴 이런 거를 이제 각각 다 지정을 해갖고 막 좀 복잡하게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컨셉적으로는 좋은데 뭐 사용하기 좀 복잡하다. 그래서 그냥 HTTP API를 쓰고 싶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하는 걸 보시면 알아요. 얼마나 쉬운지. HTTP API 생성 한번 해볼게요. 그냥 쉬워요. 통합 추가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HTTP 기존 코어를 갖고 올 수도 있고 람다 함수를 요청할 수도 있고 그냥 HTTP 코어를 갖고 오면 예를 들어서 그냥 제 블로그에 피드다고 하죠. 그러면은 이게 끝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뭐 람다 함수 같은 거를 만약에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람다 함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 또 만들어 볼게요. 헬로 람다 함수를 선택을 한 다음에 헬로 월드 헬로 월드라는 람다 함수를 이렇게 쓰게 되거든요. 람다 함수 그냥 이건 이제 콘솔에 찍어주는 람다 함수인데 그런 식으로 엄청 간단하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좀 복잡하게 만들 필요 없고요. 쉽게 쉽게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패스를 REST API에도 호출할 수도 있고 HTTP API로도 호출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상호 쉽게 이렇게 가능하다는 점 이렇게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3월 18일 날 출시된 기능 중에 아마존 매니지드 카산드라 서비스 이게 이제 현재 미리 보기 형태로 나와 있는데 18개 리전에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서울 리전에 프리뷰로 이제 들어와 있고요. 이제 아마존 매니지드 아파치 카산드라 서비스 좀 복잡하죠. 그냥 MCS라고 보시면 돼요. MCS. 매니지드 카산드라 서비스. 이렇게 좀 약어가 되는데 MCS는 이제 카산드라를 이제 관리형 서비스거든요. 지금 제가 만들어 보진 않겠지만 손쉽게 키스페이스 생성하고 뭐 테이블 채우고 CQL 편집하면 바로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간단한 카산드라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월 18일 날 출시된 서비스 중에 아마존의 일라스틱 인프런스에 파이토치 기반의 모형을 비용을 아주 절감할 수 있는 그 모델이 이제 추가가 됐고요. 파이토치를 써가지고 추론을 할 때 비용을 최대 75%? 야, 이건 진짜 뭐 거짓말 같은 얘기지만 75%가 절감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파이토치 기반의 그 모델을 추론을 하시는 그런 뭐 워크로드가 있으시면은 일라스틱 인퍼런스라고 이제 추론하는 그 하드웨어거든요. 이걸 통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요거는 꼭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가드 듀티가 뭐냐면은 크라우드 트레이를 쓰게 되면은 이제 누가 어디에 접속했는지를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다 이렇게 감사를 하거나 이렇게 추적을 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가드 듀티는 인공지능으로 그 크라우드 트레일의 데이터를 분석해갖고 위협을 탐지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켜놓으면은 위협이 생기면 저한테 그냥 알러트 오는 거예요. 네. 요 비용이 굉장히 많이 할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40% 정도 할인이 됐습니다. 이 정도가 될 것 같네요. 그 한국어로만 보면은 얼마 전까지만 나오기 때문에 영어 버전을 좀 봐야 최근에 나오는데 최근에 뭐 그렇게 3월 20일 이후에 많이 출시된 거는 별로 없어요. 그죠? 좀 살펴보면은
그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존 차임 지금 쓰고 계신 아마존 차임 쓰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iOS, 안드로이드 등 SDK 요거 기능도 빨리빨리 만들어서 출시가 됐고 텐서플로우용 딥러닝 컨테이너 버전도 좀 업데이트가 됐네요. 요거도 이제 어제 나온 따끈따끈한 소식이고요. 네. 네, 뭐 요런 거 이제 여러분들 그 매일 볼 수는 없으니까 슬랙 채널에 가면은 어나운스먼트라고 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로 이제 AWS 블로그, 그다음에 What's New 뉴스 이런 거를 이제 RSS 피드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 어나운스먼트 채널을 통해서 이제 구독을 하셔도 됩니다. 뭐 매일매일 보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네. 한 2주간의 새로운 출시된 소식들을 한번 짚어봐 드렸거든요.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